대한민국 구석구석 생활을 바꾸는 현장을 만나보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국가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곳, 바로 국회죠. 그럼 우리 동네에 필요한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매일 화요일 슬기로운 자치생활에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 의회 정승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부터 라디오 방문 감사드리고요. 네. 예, 먼 길 오셨나요? 네, 차가 좀 막혔습니다. 어디서 네. 오셨습니까? 저 수원에서 아이고, 왔습니다. 예, 네. 예. 차가 또 많이 막혀서 오시는데 힘드셨을 텐데 다시 아, 한번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10대 경기도 의회 후반기 활동이 이제 2주 정도가 네. 지났습니다. 네. 상임위원회 구성은 완료가 됐죠? 네, 네. 예. 지난 7월 13일 날 상임위원회 배정 그리고 위원장 선출 등 모두 마무리해서 17일까지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예. 위원회 구성도 궁금한데 네. 소속 지원 현안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겁니까? 네, 그렇죠. 다소 이제 지역별로 현안들이 있고 또 의원 분포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 상임위 의원 배정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을 가지고 이제 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상임위원회 선임은 이제 우리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제 배정을 하게 되는데 예. 사실 이번 후반기 상임위 배분하면서는 저희들이 수석 대표단과 사전에 TF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예. 그 TF팀에서 20일 동안 약 31차례 조정 회의를 거쳐서 하여튼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 모든 의원들한테 면접 내지는 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충분히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아마 불만 없이 예. 이 상임위 배정을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31차례 회의면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네, 네. 굉장히 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 저희들이 141명, 우리 비교섭 단체 빼고 민주당 의원들만 131명이기 때문에 또 선호하는 상임위가 있고 또 선호하지 않는 상임위가 있고 그렇죠. 반면 의원들은 선호한 상임위에 집중되기 때문에 예, 예. 이걸 배분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쉽지 않으셨겠네요. 네. 자,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 얼마의 기간 동안 운영이 됩니까? 이게 이제 7월 13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해서 이제 후반기 2년 동안 이제 이 상임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예. 네. 그래서 더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또 의원들을 배려해서 상임위원회 배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후반기 의회 운영장을 맡게 네, 되신 거죠. 네. 의회 운영회라고 하면 사실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활동을 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이제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일반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사업부서와 직접적으로 이제 이 연관된 그런 이제 상임위를 하는데 우리 예. 운영위원회는 사실 이제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이죠. 예. 물론 여타 집행부 소관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140명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은 조건에서 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예.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 측면에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는 소위 이제 뭐 이 가장 선임 상임위원회이기도 하지만은 소위 말하는 의회의 어머니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불리기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마디로 좀 살림살이를 만든다 네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군요. 네네. 경기도 의회가 아무래도 경기도 자체가 워낙 크고 인구가 네네. 많기 때문에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규모의 의회가 도민의 생활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위원회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예. 의회 전체의 어떤 이 일정 조율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의원들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우선 먼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측면에서 현재 이 후반기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무처의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기에 이제 이 각 상임위원 전문위원실에 이제 의회 인력 충원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이제 의회 인사처 독립 문제랄지 또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현재 전문위원실의 조직 개편하는 예. 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새로운 또 직렬을 좀 신설해서
의원 역량 강화 및 의정 활동 지원하는 데 좀 역할을 하려고 좀 신경을 쓰고 있고, 두 번째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가 사실 무산됐고, 예. 그래서 이제는 21대에서는 이 지방자치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지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91년도에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 30년이 지금 지난 시점, 이 현재가 가장 아마 지방 분권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 예. 만큼 저희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의회 운영위원단과 합심해서 그래서 초당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예.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다각도로 좀 준비하고 또 예. 실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바쁘시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의회가 그 수원에 네. 경기도청 네네. 내에 자리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참고로 제가 지난해인가요? 그 의원님들 그 스피치 교육하러 경기도 의회에 몇 번 갔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범에 오시면 참 좋은데. 예. 다음번에 제가 찾아뵙게 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뭐 범의 벚꽃길이 참 좋고요. 예. 지금 이제 그 광교의 신청사를 좀 준비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내년에 이제 입주 중인데, 그래서 또 포스트 광교 시대를 저희들이 또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예. 도의원들은 특히나 더 지역에 가깝게 또 지역의 구석구석 살펴가면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야말로 1분 1초가 좀 네. 아까운 분들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의회 모임을 위해 움직이는 시간도 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의원들 중에 가장 불편사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일부 인근 뭐 의원님도 그렇지만은 특히 북권에 계신 의원님들은 정말 힘든 과정이죠. 하루에 예. 출퇴근하려면 2시간, 3시간씩 걸려서 왔다 가야 예. 되는 그런 이제 불편함을 좀 겪고 있는데, 그래서 또 특히 경기도 의회는 지금 초선들이 약 한 77.8%에 달하기 때문에 예. 그만큼 열정과 또 의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의회 출근하는 이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 못 가고 생활관에서 며칠 동안 또 보내는 그런 뭐 이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실 이제 경기 북부청에 의정부에 있습니다. 북부청에 우리 북부권 의원들의 좀 이 편안한 그런 의정 활동을 좀 돕기 위해서 스마트 스퀘어 공간을 좀 활용하고 또 설치해서 굳이 수원까지 오지 않더라도 예. 북부청에서 또 일정 부분 역할들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북부라고 하면은 의정부 뭐 뿐만이 아니고 네네. 뭐 파주, 뭐 양주 파주, 이런 연천, 지역이죠? 포천, 뭐 예. 동두천 뭐 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또 스마트 워크센터라든지 네네. 회의실 네. 등의 또 설치를 계획하고 계시고요. 네네. 운영위원회 분들은 더욱 바쁜 임기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네. 의원들이 도민들을 잘 도울 수 있게 운영위원회 역할도 좀 지켜보겠고요. 네. 의회 활동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기도는 위치를 살펴보면 일부는 또 북한과도 네, 다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최근에 또 대북전단 문제도 네네. 있었고요. 네네. 남북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인데 전반기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하시면서 관련된 내용도 다루셨다고요? 네네. 예. 사실 이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기재위 이제 이 소관 부서는 이제 뭐 전체적인 예산을 통할하고 있고, 남북 접경 지역에 대한 DMZ 관련 문제, 또 예. 남북 평화협력 문제, 또 균형 발전 문제, 이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남북 교류협력 문제랄지 또 통일교육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예. 전반기 때 뭐 가장 좀 보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난 4월에 이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절에 전부 개정안을 발의해서 이 통과를 시켰던 것이죠. 예. 네. 이런 조례라는 게 네.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그렇죠. 과정을 거쳐서 좀 만들어집니까? 사실 이제 절의 사안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뭐 좀 차이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런 전부 개정 조례 같은 경우 또 시대 흐름에 맞게끔 또 법의 흐름에 맞게끔 또 이 수정 개정해야 될 그런 예.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하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나 또 시민사회단체 또 집행부 또 더 나아가서 이 상위법 또 여러 가지 정세 모니터 이런 것들을 두루 좀 살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예. 이런 과정 속에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또 듣고 취합해서 이거를 상임위에 이제 발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또 그 과정에서 이 조례로 인해서 파생된 또 과연 비용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런 또 비용 추계까지 이제 이 검토하는 그런 과정들이 거쳐서 상임위에서 1차 의결하고 예. 상임위에서 통과되면은 이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로 이제 이 정리가 되는 예. 것이죠. 조례 하나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많은 과정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아까 전에 토론회라고 하셨는데 네네. 간담회나 토론회를 열어서 그 도민들의 목소리를 또 듣기도 하십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예. 그렇게 해야죠. 예. 네. 자, 이렇게 마련된 조례안이 각 위원회, 상임위 등을 거쳐서 시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네. 범위가 넓은 만큼 또 현안도 다양합니다. 의원님 이번 회기에 의회 운영장을 맡게 되셨지만 네. 그동안 또 도시개발, 보육, 인구정책 등의 다양한 활동도 네. 좀 함께 해 오셨습니다. 하시면서 좀 어려움도 있으십니까? 사실 이게 생각처럼 다 진행이 되고 또 이 현실화 되면은 좋죠. 그러나 예. 분명히 중간에 또 사안에 따라서는 벽에 부딪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러나 그런 벽을 깨부수고 또 그 한계를 넘어서는 역할들을 또 저희 의원들이 감당하는 게 바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시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뭐 과정들 뭐 저희들이 충분히 감수하고 또 이겨내야죠. 예.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게 네. 혹시 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도민분들과 어떻게 또 자리를 마련하시고 네, 어떻게 좀 이렇게 친밀감을 유지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또 현안이 있을 때 어떤 관련 이제 이 시민 사회단체나 또 지역 주민들 또 특히 사실 이 모든 답은 저는 현장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자주 가는 편이죠. 그렇게 해서 현장을 가서 주민들 목소리를 듣고 만나고 그래서 그 목소리를 또 의회에서 대변하고 또 결과를 또 주민들께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130번님께서는 경기도 주민이라고 하시면서 조금 전에 그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북 개정 조례 아닌가요? 네네. 예, 명칭이 좀 긴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지금 물론 이제 한반도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좀 경색 국면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여러 가지로 시대의 흐름 또 시대의 변경 또 남북 관계 변화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또 특히 통일부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이 지자체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각 단체나 법인을 통해서만이 교류 협력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이 사업 주체자로 참여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특히 적경 지역을 두고 있는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을 좀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통일교육 문제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통일교육 하면은 이 지난 과거에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이념 위주의 그런 교육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달라져야겠다. 그래서 통일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겠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고 군사적 환경들이 이렇게 변한 만큼 교육 역시도 좀 변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도지사의 책무랄지 또 의회의 역할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전부 좀 개정해서 시대 흐름에 맞게끔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만나 뵈니까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의회 운영위원장 이제 후반기 맡으셨지 않습니까? 좀 필요한 덕목이랄까요? 어떤 게 좀 강점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운영위원장은 사실 이제 좀 다선들이 맡는 게 관리였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타당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선인 제가 이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다는 게 대해서 굉장히 뭐 부담감이 크고 어깨가 무거운 거죠. 그러나 어쨌든 또 그런 부담감보다는 어쨌든 지방의회에서 또 삼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살려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141명 의원들이 조금은 그래도 편안한 조건에서 또 나은 조건에서 또 달라진 조건에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겸손하면서도 또 책임감 있게 또 때로는 강하게 또 때로는 부드럽게 그런 면들을 취합해가고 또 의견 청취해가면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멋지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활동을 이어나가실지 또 기대가 되고 궁금한데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도의회의 역할과 임무는 또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 조례 재개정 등을 통한 입법 기능,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 기능,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 주어진 의회 순기능적 측면에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 저희들이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임기 동안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잠시 주민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저희들한테 위임해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임기 동안 주민들께서 임해 준 권한들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심부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또 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만큼 복지 수요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예, 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1370만 도민이 이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그러나 경기도의 역할 또 경기도의 역할로 인해서 어렵지 않게 지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할 생각이고 또 그런 역할들을 다 할 생각입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정승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